색상을 다시 한번 따져보면은 색상은 2번 감점한다. 그죠? 2번. 1차 유채색이냐 무채색이냐. 대신 무채색은 흰 검은지죠. 밑에 써있죠. 얘 색깔이 아닌 경우는 감점한다. 했습니다. 감점을 했는데 사용 중에 또 색깔을 전체 색깔을 색상 변경했어. 그럴 때는 2분의 1만 한다. 됐죠? 그래서 시간이 벌써 금방 훅 갔네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옵션 하겠습니다. 옵션 좀 쉬었다가 옵션 하고 오늘 옵션을 하고 쉬었다 24분이네요. 40분에 하자고요. 40분. 잠깐만요. 질문 있네요. 회색 7번은 무채색으로 들어가는 거죠. 회색. 그쵸. 무채색인데 시험 문제에 회색이다, 실버다 하고도 문제를 주어지지 않겠죠. 혼동스러우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색이다. 여기서 연한 뭐라고 여기도 뭐라고 써있죠. 흰, 검, 은색, 짙은 회색. 짙은 회색. 그렇게 써있을 때 흰색 항상 설정이 내가 색깔을 차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설정지에 써놓겠죠. 이 차의 색상은 은색이다. 짙은 회색이다. 그죠?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회색 7번은 그렇게 안 쓰고 짙은 회색 아니면 은색 아니면 흰색 아니면 검정색 그 단어만 쓰겠습니다. 네, 옵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옵션은 이런 걸 한번 기억을 한번 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는 단품목입니다. 여기를 한번 평가서를 보게 되면은 단품목 칸하고 패키지 칸하고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분계선이 있다는 거.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은 단품목에서 가감점이 2개가 있죠. 여기는 가점이겠죠. 여기는 감점이요. 분량했을 때 2개를 합쳐서 여기다 쓰는 거고, 패키지는 있을 때 가점하고 분량했을 때 감점했을 때 얘도 2개 합쳐서 그래서 얘랑 따로 산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점하는 것은 요 단계로 가점합니다. 근데 감점은 무조건 얘네들이 있을 때 수리할 품목이 수리죠. 감점이 분량이니까 수리할 게 있으면 여기다가 감점, 얘네들이 수리할 게 있으면 여기다가 무조건 감점. 얘는 예외가 없어요. 감점은 예외가 없고 그냥 무조건 수리비용 감점하면 돼. 대신 수리비용 감점하는 방법은 0.9예요. 왜?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견적을 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0.9를 적용시키면 되고, 대신 가점은 주요 옵션 포괄적으로 생각해요. 가점은 옵션은 단품목과 패키지 2가지가 있죠. 2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층계를 더 놨어요. 내비게이션이 최고 싸. 그 다음 썬루프, 다음 패키지. 가격으로 따지면 돼요. 내비가 최고 싸기 때문에 2개가 있어. 싼 것은 빼. 내비와 썬이 있을 때는 썬만 가산해. 대신 이렇게 있어. 내비, 썬, 패키지 다 있어. 그랬을 때는 패키지만 가점해. 다시 내비만 있으면 내비 가점. 내비 썬 있을 때는 썬만. 그리고 내비 썬 패키지 있을 때는 패키지만. 그죠? 그래서 이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해보자고요. 먼저 좀 전에 얘기했죠.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만 한다. 하나만. 썬만. 그죠? 중복됐을 땐 썬만 한다. 내비와 썬이 있을 때는 썬만 한다. 대신 패키지도 있을 때는 패키지만 한다예요. 그죠? 여기서 얘가 있으면은 얘랑 얘랑 2개가 있으면은 요거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도 얘랑 얘랑 2개가 있으면은 얘만 한다. 그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내비만 있을 때, 내비게이션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1등급까지만이야. 1등급까지만. 그리고 특은 그랜저급이에요.
그랜저급 내비게이션 있으나 마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가 아니고 꼭 있겠죠. 거의 그냥 얘네는 가중치가 없다. 그래서 가점하지 않는다입니다. 요거 중요하죠. 요거 별표 됐죠? 그래서 가점하는 거 사용료에 따라서 하면 돼요. 국산이면 요거 아니면 국산 수입 다 똑같이 요거. 네, 이렇게 나눠서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뭐 지금 좀 전에 얘기했어요. 좀 전에 내비게이션이 있어. 가점을 하겠죠. 가점을 하겠죠. 근데 얘가 고장났어. 감점하게 돼. 수리견적 20만 원 나왔다. 수리견적 20만 원 나왔다. 하면은 18. 그러니까 여기에 18이 감점, 여기에 50이 가점. 그죠? 그러면은 얼마야? 따져보면은 50이 아니네. 70이네. 파선이니까. 미안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아니 좀 전에 이 동시에 있는 게 아니고 뭐 여기서 예시만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불량인 경우 내비만 있고 불량인 경우 50에다가 18을 빼야 되죠. 그래서 해당되는 금액 여기다 갖다 쓰면 되는 거고 내비만 있고 고장은 현재 없다 하면은 여기다 50만 원만 쓰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내비와 선이 있다. 파선이 있다는 거죠. 내비와 파선이 있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얘만 하면 돼. 얘만. 그죠? 얘만 하고 그 대신 얘가 내비게이션이 불량이다. 그죠? 얘랑 따로라고 있어. 따로. 여기서 가점은 따로, 감점은 따로. 그래서 여기서 요거에 해당되는 거 넣고 요거에 해당되는 거 넣고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요렇게 단품목도 있으면서 패키지가 있다. 단품목도 있으면서 패키지가 있다. 했을 때는 단품목은 가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있을 때는 가점하지 않는다 했어요. 얘만 한다 했어요. 있겠지만 대신 안전과 편의 동시에 안전에 해당되는 품목, 편의에 해당되는 품목 이렇게 나열이 돼 있지만 뭐 이렇게 후방 360도 어라운드 뷰를 포함한 안전장치 패키지 옵션이 있다 했을 때는 안전장치 사용년 3년 2, 3년이면 여기고 에다가 뭘 곱해요? 고정가격을 가져다가 쓰고 얘를 가져 써. 근데 두 개 다 있어. 두 개 다 있을 때는 여기다가 13% 쓰고 계산하고 그다음 8% 쓰고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고 얘네를 가산해 얘네를 어떻게 해요? 21%를 씁니다. 21%를 이렇게 동시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내비선이 있으면서 패키지 안전 편의가 동시에 장착됐다 했을 때는 요걸 두 개를 가산하겠죠. 대신 또 하나 20만 원의 수리 견적이 나왔다. 내비게이션 수리 견적이 나왔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따로따로 다 해야 되는 거. 일단 가점에서만 할까요? 가점은 얘 동시에 있다가 하니까 얘는 없어져요. 대신 안전과 편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가 더해요. 그래서 21%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또 내비게이션 불량이었어. 불량이었을 때는 18을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은 어디에 속해요? 단품목에 속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품목 칸에다가 이렇게 18을 쓰고 내비 있는 거에다가 패키지에다가 가점을 쓰면 되겠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얘랑 따로 살아. 그죠? 따로. 뭐 단품목에 가점이 생성되면은 가점을 여기다 쓰는 거고 패키지에 가점이 생성되면은 가점을 여기다 쓰는 거고 감점도 똑같죠. 여기다 갖다 쓰고 여기다 갖다 쓰고 대신 가점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내비보다 큰 것은 썬루프 두 개 있을 때는 큰 거. 또 얘보다 큰 것은 패키지. 큰 것만 적용시킨다. 그 내용을 기억하면 되겠죠. 이렇게 중복인 경우는 패키지만 적용시킨다. 내비선 있을 때는 내선만 뭐 가점한다. 그 내용입니다. 한번 한 걸 볼까요? 페이지를 쭉쭉 처음부터 넘겨가면서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페이지 넘겨서 14페이지, 15페이지 주행거리. 그죠? 여기서 불량했을 때는 30%를 쓰고 얘는 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양호이면서 많다 적다를 판단하는 거다. 표준보다 적다 가점, 많다 감점. 그래서 표준 주행거리 얘는 뭐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감점이 일어납니다. 공식에다가 뭐예요? 두 개, 세 개만 갖다 쓴다고 그랬어요. 잔가율과 가격 차이와 표준 주행거리의 거리 차이 세 가지를 쓰고 계산 기점을 줍니다. 그죠? 그 다음 차례번호 넘겨가면서 얘는 이런 이상이 있을 때는 감점계수 20을 쓴다. 풀었어. 이렇게 풀고 배출가스. 배출가스는 가솔린 요거, 디젤 요거. 그죠? 가솔린은 일산화탄소 1.0, 탄화수소는 120 ppm 초과됐을 때, 매연은 2016년 이후부터는 10%, 16년 이전 거는 20% 해서 초과됐을 때는 이렇게 감점을 한다. 어떻게 해요? 수리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점 계수 곱하기 등급 계수 곱하기 사용용 계수를 넣겠죠. 다음 풀었어? 튜닝 해야지. 하다 보니까 튜닝이 없어. 그럼 이렇게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 하지만 이제 튜닝이 있어. 튜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여기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다 없다 있어서 적법이냐 불법이냐에 따라서 감점이 틀려지죠. 가점 있을 때 적법에서는 가점, 불법에서는 감점. 불법 감점에는 구조와 장치로 나눠지는데 구조는 수치를 얘기한다. 재원을 얘기한다. 그래서 재원, 수치가 늘어났거나 하면은 불법을 해서 구조에 대한 감점, 수리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 또한 감점 계수에다가 등급 계수에다가 사용용 계수. 그죠? 적법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비용. 언제 장착했냐? 장착 시점부터 해당되는 장가율과 사용용 개수를 곱해준다. 생각날 거예요. 특별 이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우지 말라겠어요. 어떻게 외워요? 침수, 화재, 전선, 수리, 공사장, 수산물. 그죠? 얘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감점을 한다. 대신 어떻게 보정가격에다가 감점률에다가 사용용 개수를 곱한다. 뭐 얘도 똑같이 이력에 대해서 나쁜 거니까 공식은 똑같겠죠. 렌트나 이런 거. 그죠? 색상. 색상은 어떻게 돼? 무채색과 유채색. 올해서 태생이었을 때 출고 시 유채색만 감점한다. 대신 사용 중에 이러한 도장을 했을 때는 감점한다. 그래 두 번 감점한다 했죠. 해서 유채색 감점이 일어났는데 얘도 동시에 일어났다. 그런 경우는 2분의 1 한다. 그죠? 생각나죠? 옵션은 단품목과 패키지로 나눠지는데 단품목엔 내비선 패키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점은 내비선 패키지로 외우랬죠. 그래서 세 개가 동시에 있다. 큰 거 하나만 패키지만 내비와 선 있다. 큰 거 선루프만 해서 진행을 하고 대신 단품목에 불량이 있을 경우는 여기다 감점하고 패키지에 불량이 있을 때는 여기다 감점한다. 생각나죠? 이렇게 해서 끝. 주행거리, 차대번호, 배출가스, 튜닝, 특별이력 용도 여기서 그래도 5문제는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그러면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다 이해돼요?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왔다. 잠깐만요. 만약에 맨 처음 계산을 잘못하면 모든 게 풀어지는데 그럼 5문제 모두 틀리게 다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등급이 틀릴 수도 있고 사용년이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렇다면 5개 틀린다는 내용 뭐 이런 환상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뭐죠? 하시면서 뭐 모르는 거 제가 틀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번복해 드리잖아요.
하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망은 하지 말고. 다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절대 틀릴 일 없으니까요. 그냥 차근하게 하나씩만 풀어나가면 돼요. 그래서 1단계 총칙만 제대로 제가 표 만드는 거 어떻게 돼요? 등급, 등급 개수, 사용료 개수, 단가율, 그 다음에 총계열수, 보정가격만 풀어놓으면은 뭐 일단 50%는 먹고 가는 거예요. 단품 감점은 중복으로도 넣을 수 있나요? 내비 고장, 썬루프 고장 둘 다 감점. 당연하죠. 그죠? 고장 났으니까 썬루프 고장 나서 고쳤다고 내비게이션 고장 난 건 뭐 비용 처리 안 할 거예요? 다 무조건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견적에 곱하기 0.9에서 합쳐서 감점 간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으시면은 또 있네요. 아, 가점만 하나고 감점은 전부 따로군요. 감사합니다. 그죠? 합격하겠네요. 수리 이력과 수리 필요. 다시 얘기해서 얘는 과거형입니다. 공장에 갔다가 나왔던 거고 얘는 공장에 가야 될 수리 비용 산출입니다. 그래서 공장에 갔다 왔다고 그래서 하락 금액입니다. 가치 하락 금액. 그래서 그 대신 수리 이력은 하락 금액이기 때문에 공장에 갔던 것은 제한돼 있죠. 뭐예요? 패널류만 하고 있습니다. 패널류는 여기서 A 1랭크, 2랭크, A, B, C랭크에서 외판 부위 1, 2랭크와 주요 골격 부위 A, B, C랭크만 감점을 합니다. 왜? 공장에 갔다 왔던 이력으로 해서 가치 하락이 된다. 다시 교환됐거나 아니면은 판금 용접이 들어갔을 때는 가치 하락 요소로 해서 열변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노후죠. 노후가 발생이 돼서 어떻게 돼요? 안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감점을 할 수가 있다. 감점하는 것은 가치 하락 수리 이력은 패널료만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수리 필요입니다. 수리 필요는 공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많지요. 패널류가 있고 그 다음에 범퍼 미러 램프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외장이라고 해요. 외장.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내장도 있겠죠. 내장. 다음에 휠 타이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리가 있을 거고, 다음에 실내 상태, 실외 상태.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서 얘네들을 크게 나눠서 수리가 필요한 부위는 수리 필요한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하는 게 수리 필요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먼저 예를 한번 보자고요. 수리 이력은 여기 있습니다. 수리표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서를 보는 거죠. 수리 이력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얘들만 감점합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XW만 감점한다. 이렇게 표기를 한다 했습니다. 여기다 표기를 하는 거죠. 여기다. 수리 이력은 꼭 표기를 한다. 대신 XW 표기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트렁크가 교환됐다 하면은 X를 하고 사이드 멤버가 용접이 들어갔다. 판금 용접 W를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기 위치에다가 기호 부 표시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번호가 달리니까요. 그래서 수리 필요는 패널류 이 외장에 해당되는 거죠. 외장에 해당되는 것은 요만큼 품목이 있고 이 품목을 보게 되면은 패널류 하면은 얘네들을 패널류라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범퍼 미러 램프가 있고 내장, 대시보드, 시트 매트, 천장 내부 이렇게 있고 휠 타이어는 당연히 4개가 있겠죠. 다음에 응급 타이어는 1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유리, 광택, 롱크니 좀 전에 얘기했을 때 얘네들은 공장에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수리 비용 산출이고 얘는 공장 갔다 왔다고 해서 가치 하락이기 때문에 사고 감가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